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로 여겨집니다. 불륜은 비난받고 배우자의 정절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취급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나 도덕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런 규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던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인간은 왜 결혼을 했고 왜 여성의 성을 통제하기 시작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농업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농사와 결혼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농사를 짓고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열매를 채집하며 이동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정착지도 없었고 개인이 소유한 거대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당시 인간 사회는 지금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지금처럼 엄격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가족의 형태 역시 훨씬 유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는지보다 누가 당장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사냥을 잘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생활 방식이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이어온 이동 생활을 멈췄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며 수확을 기다리는 농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규칙 자체를 바꿔놓은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작물을 수확할수록 더 많은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재산의 전부였지만 농경 사회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땅이 재산이 됐고 곡물도 재산이 됐으며 가축 역시 재산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재산이 축적되고 격차가 나타나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농경사회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당시 남편과 아내는 모두 들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원시적인 도구로 땅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운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곡물을 빻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수확이 실패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한 해 농사가 망하면 가족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궈낸 농지와 가축, 곡물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됐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자식인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물려줄 만한 재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경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이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엔 DNA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친자 확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친자 확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여성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산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성은 점점 공동체 전체가 관리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결은 중요한 가치가 됐고 결혼은 더욱 엄격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도 강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과 상속 체계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도 일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사망한 뒤 곧바로 재혼할 수 없습니다. 약 3개월 동안의 정조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여성이 임신한 상태였다면 그 아이가 새 남편의 아이인지 이전 남편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경 사회에서 결혼은 재산과 혈통,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사회적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누구의 배우자인지 분명해야 했고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분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농경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습니다.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남성은 여러 배우자를 둘 수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성규범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적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남성은 아내에게 정절을 요구하면서도 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이 재산과 상속을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가 되자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결혼과 성에 관한 규칙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일부 고대 인도에서는 여성의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사티라는 관습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과부가 남편의 화장터에서 함께 죽거나 산채로 묻히는 관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과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관습은 20세기 중반까지 일부 지역에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라 가문의 혈통과 상속 질서를 흔드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국가는 법을 통해 이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과 이혼의 규칙이 만들어졌고 간통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처벌도 등장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규칙은 점점 복잡해졌고 결혼은 개인의 관계를 넘어 사회를 유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개인이 혼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과거 결혼이 담당하던 역할의 상당 부분도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가는 동거 역시 점점 보편적인 관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결혼은 필수적인 제도라기보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사회 규칙이 다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결혼은 앞으로도 같은 형태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그건 역시 특정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적 제도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더 긴 이야기는 RHK가 출간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섹스의 역사에서 이어집니다. 이 책은 인간의 성과 결혼, 가족제도가 어떻게 탄생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진화와 역사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결혼과 성문화 역시 사실은 특정 시대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 답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